자, 그럼 이분 모셔봐야죠. 앞으로 화요일마다 경제사이다 시간 진하게 우려낸 사골 국물처럼 시원하게 우리 속을 좀 우려내 주실 분입니다. 한정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동키 여러분의 따뜻한 온수 같은 한정우 전문가입니다. 한정우. 아니 근데 보통 따뜻한 온수 같은 전문가 소개는 처음인 것 같아서 왜 의미가 뭐죠? 제가 원래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냉수만 즐겨 먹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장모님의 권유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따뜻한 온수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밤새 이불 속에 움츠려 있던 몸이 따뜻한 온수 한 잔으로 쫙 풀리더라고요. 겨울잠 자고 나온 곰처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 온수 한 잔이 보약보다 좋다는 걸 새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키 여러분들에게도 보약보다 좋은 정보를 드리겠다는 의미에서 따뜻한 온수 같은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요일에 보약 같은 전문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보약보다 온수가 좋다고 하시면 이게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보약보다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이미 보약 한 첩 마신 것 같고요. 사골 국물 뜨끈하게 한 잔 한 것 같습니다. 든든해지는데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뉴페이스 좋아요 짝짝짝 환영의 말씀해 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장기영 님도 환영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돈키호테는 처음이시죠? 한정우 전문가님. 쇼츠 영상에 많이 나오시면 청취자들은 좋아합니다. 앞으로 활약을 기대합니다. 쇼츠에 나오시는 방법은 노래가 나올 때 춤을 추시면 됩니다. 네, 오늘 첫 만남인데 너무 과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일단은 오늘 첫 시간 어떤 정보를 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실 건가요? 네, 매년 12월이 되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12월이 오기 전에 챙겨야 될 거 스노우 체인? 아니면 뭐 성해 제거제? 역시 쭈디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하하하. 겨울철 안전을 위해 차량 관리와 점검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필수로 하셔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타이어 점검입니다. 타이어는 기온이 떨어지면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 터지거나 찌그러지는 등 타이어 손상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건 배터리 점검인데요. 배터리는 영하의 온도가 되면 배터리 내의 화학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고 방전되기 쉬우니 주기적으로 주행을 하시고 점검해서 성능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워셔액 보충과 와이퍼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와이퍼가 노후되면 눈이 오거나 혹은 눈이 녹아서 도로에 생긴 물이라든지 이물질이 튀면서 전면 유리가 많이 지저분해지는데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워셔액도 보충하시고 와이퍼도 노후됐다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재작년 겨울이었나요? 와이퍼가 고장이 나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동키분들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나 정비업체 방문하셔서 반드시 점검 받아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챙겨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물론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관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척 많지만요. 네. 그중에서도 12월이 되면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맞다. 자동차세. 또 돈 내야 되네요. 납부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납부를 하는 건가요? 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되고요. 1월부터 6월까지 해당되는 세금을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세금은 12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최근 자동차세 관련 기사를 보면 지난달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습니다. 네.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공용 주차장 같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요.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51만 9천 대가 넘고요. 체납액은 1,283억 원입니다. 굉장하네요. 이 중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5만 500대가 넘고요. 그 체납액이 49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체납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많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아, 번호판을 떼간다는 거죠? 그렇죠.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체납 차량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깜빡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12월 16일부터 그러니까 4일 뒤부터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이 됩니다. 꼭 납부하셔야겠어요. 근데 자동차세가 1년에 2번씩 뭔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래서 깜빡깜빡 놓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에 보면. 혹시 자동차세 이렇게 깜빡하지 않도록 한 번에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미리 납부하면 세금 공제까지 되니까요. 가능하다면 미리 납부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알려주세요. 납부 전에 먼저 동키분들의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겠죠. 네. 위텍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년 나의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연납 신청까지 가능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공제까지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고요. 어느 정도 공제가 됩니까? 시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네. 먼저 연납 신청 기간이 1월, 3월, 6월, 9월 1년에 총 4번입니다. 일찍 연납을 신청할수록 공제액이 커지는데요. 내년에 공제되는 금액을 제가 한번 직접 계산해 봤어요. 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동키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올해 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서 공제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년 돌아오는 자동차세처럼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아하, 저도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 보험은 매년 따로 확인하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연중 행사처럼 그냥 보험료를 내고 사고 나면 보험료에 전화하고 뭐 이런 거지 않나요? 체크할 게 따로 있을까요? 대부분 쭈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 번이라도 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셨던 분들은 그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에 대해 보약보다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약이 계속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화하는 곳이 어딜까요? 남편? 저는 남편이 없어서. 자, 일단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뭐 경찰서에도 전화하고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하고 또 설계사분한테도 전화 요청을 하죠. 도움 요청. 네, 맞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나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도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연말 연시나 휴가철 명절에는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못 받는다. 계속 지연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 거기다가 도로가 막 밀리고 있는데 내 차 때문에 더 못 가. 이 막 애가 타거든요. 네. 그런 일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당연히 문을 열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듯이 자동차 보험도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을 열 수 있어야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연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실손의료비나 암진단비 가입하기 전에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알릴 사항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소유한 차량에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은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을 누가 운전하는지, 몇 살까지 운전하는지, 소유주 기준에 운전하는 사람, 즉 운전자 범위를 알맞게 보험회사에 알려놓아야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나 스마트키가 맞지 않으면 차 문이 안 열리듯이 이 운전자 범위를 잘 설정해 두어야 자동차 보험도 열어서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쭉쭉쭉쭉쭉 특약을 만들어 놓고 보험료가 얼마입니다. 지난해보다 얼마가 줄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 오케이. 그럼 나는 이렇게 낼게요. 이렇게 체크 그냥 하고 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약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보험의 대상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누가 운전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자 범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살아가면서 큰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변경을 잘 하지는 않는데요. 뭐 결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성년이 돼서 운전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큰 이벤트들이 생기지 않는 한 뭐 잘 변경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행이라든지 모임 등 이동을 할 때 갑자기 누가 내 차를 운전하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운전자 범위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 날 때 원활하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는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가족인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등 관계 범위와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 또는 가족 등 이 차를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의 최저 연령자의 나이로 설정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간혹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못 받으시는 경우가 이 관계 범위와 나이를 잘못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 차량의 실제 운전자 범위에 따라 차량 소유주 기준 1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의 관계 한정 범위가 있고요. 네. 실제 운전자의 최저 연령에 따라 절 연령부터 만 49세 이상 등 나이 한정 범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관계와 나이 한정에 모두 포함되어야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와 나이 한정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내 차를 나만 운전한다. 남들은 핸들 못 잡게 할 거다. 네. 그러면 1인 한정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 건데 요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족 한정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동차 보험에서 보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족들이 운전하신다면 가족 한정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보는 가족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먼저 차 소유주를 나로 봤을 때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포함해서 사위와 며느리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네. 근데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가족 한정 특약을 선택할 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형제 자매를 제외한 가족 한정이 있고요. 한 가지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 가족 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가족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일단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가족에 포함된다는 사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가족 한정 특약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면은 좋을까요? 먼저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계도를 그렸을 때 뭐 부부까지만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은 아직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굳이 가족 한정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자녀가 또 몇 명인지에 따라 막내 자녀는 운전하는지 첫째 자녀까지만 운전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이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운전자 범위를 가장 나이 어린 사람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운전자 범위나 아니면은 나이 범위에 벗어난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의무보험의 범위 안에서는 배상이 가능하지만 의무보험 이외의 보상은 불가능하니까 사고 발생 시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동일 님께서 자동차 보험 관련 정보 너무 좋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향임 님도 1월 달에 갱신되는데 잘 보고 설정해야겠네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차를 가족 한정이 아니라 자꾸 김연아 PD가 끌어요. 그래서 김연아 PD도 끌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싶어요. 그럼 나이 한정으로 해놓으면 되는 건가요? 가족 한정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관계 한정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관계 한정이라면 이제 쭈디 입장에서
PD님은 가족도 아니고 네. 남이기 때문에 특정 1인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과 그리고 지정 1인 그리고 두 분 중에 나이가 어리신 분 나이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제 나이네요? 네. 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저희가 한정호 전문가와 오늘 처음으로 만나서 자동차세 연납 또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관계와 나이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둬야 원활하게 보험을 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하루나 이틀 정도는 왜 우리가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앞두고 명절 연휴는 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좀 우리가 평소에 나만 운전했지만 이때는 갈 때 엄마가도 좀 운전하고 뭐 아빠가도 좀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특약들도 있지 않을까. 그거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바로 그게 임시 운전자 특약이라는 건데요. 네. 이 특약은 내 차량에 나와 관계나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고요. 최소 하루 가입은 물론이고 최대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나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는군요. 네, 어허. 나이, 관계 아무것도 상관없이 모든 연령에 모든 사람이 내 차를 모두가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친구나 지인 또는 평소에 운전을 하지 않는 가족이 내 차를 운전하게 됐다. 그럼 보험사에 연락해서 저기 오늘 운전할 건데요. 임시 특약 좀 가입해 주세요. 이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임시운전자 특약은 최소 가입 기간이 하루인데요. 보험의 시작 날짜가 0시, 즉 자정부터 특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료되는 날 24시에 보험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자정부터 시작되려면 적어도 임시운전자 특약의 가입을 원하는 날짜 하루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날짜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들과 여행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부부만 운전하는 차량을 자녀들과 함께 운전하게 될 예정이라면 23일 연휴 시작 전날인 22일 전까지는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하루 전에는 꼭 특약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도록 되면 뭐 가족이든 아니든까지도 상관이 없이 이렇게 특약을 가입을 하면 하루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1년마다 갱신하시는 연간 보험료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0.5%에서 1% 정도 수준인데요. 차량마다 보험료가 다르긴 하지만 저렴해서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에서 비싸면 하루에 10,000원 정도 하니까 여행 중이나 장거리 운전 같은 경우에는 꼭 가입하시고 안전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너무 급한 상황이 생겨서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 누군가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보험 사고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네.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의 범위만큼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의 범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범위인데요.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원의 경우에는 특히 접촉사고로 발생되는 염자 및 타박상의 경우 치료비 포함해서 최대 120만 원까지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부상은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포함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또 피해자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고 물적 피해는 보상하는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보상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거나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해 놓지 않은 상태로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황당한 경우인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을 잘 해둬야 하는데요. 실제 제가 처리한 사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평소에 종합보험을 꼼꼼히 잘 가입하시는 분이셨는데 항상 아빠만 운전하던 차량을 명절 연휴에 타지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차량을 같이 운전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아빠는 연휴 기간 동안에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해 두셨고 근데 아들이 원래 계획한 날짜보다 하루를 더 있다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중간에 임시운전자 특약을 하루 더 연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연휴라서 보험사에 연락하기도 미안하고 또 운전을 안 시키면 된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연장을 안 해두셨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잠시 운전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했는데 하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아니 왜 또 그냥 연휴 내내 사고 안 나다가 꼭 이런 날 사고가 나. 맞아요. 운전 중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우려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고가의 차량을 박아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또 고가의 차량을. 네. 아우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보상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넘지는 않아서 책임보험의 범위 안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아버지 차량은 폐차를 시켰고요. 당연히 사고가. 네, 당연히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아빠가 잘 가입해뒀던 자동차 종합보험 안에 자차 보험은 보상을 못 받았고 평소에 납입을 쭉 했는데. 네, 잘 해왔는데 일원한품 보험사에서 받지 못하고 해지 환급금은 받으셨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이제 차가 없어졌으니까 해지를 하시는 거고 네. 폐차를 시켰고요. 게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량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거기다가 재물손괴죄 처벌까지 벌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아니 재물손괴죄 처벌까지 받. 아니 너무 진짜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설마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설마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재물손괴죄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한데요. 교통사고의 재물손괴죄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와는 조금 다른데요. 네.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나 노면 전차에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물이나 기타 재물의 손괴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에서 성립해야 되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게을리했다라는 네. 점에서 재물손괴죄까지 입게 된 거네요. 네. 근데 교통사고에 타인에게 물건을 입혔어도 재물손괴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타인에게 물건 피해를 입혔지만 재물손괴죄를 피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자동차 종합보험입니다. 3부에서 운전자 범위와 나이를 벗어났더라도 책임보험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재물의 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의 범위와 나이만 자동차 보험상에 잘 설정돼 있었다면 방금 사례의 경우에는 뭐 임시운전자 특약을 잘 연장했더라면 위와 같은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잘 가입해 두셨고 운전자와 나이 범위를 잘 신경 쓰셔야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 범위를 잘 설정해 두셨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재물손괴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운전자 종합보험이라는 거,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는 거 반드시 잘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시운전자 특약 요즘같이 연말이나 이런 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 회식 많다 하시면 왜 아내분이 잠깐 와가지고 맞아요. 또 대신해서 운전해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예 한 달 정도는 그냥 꾸준히 네. 이렇게 임시운전자 특약을 좀 지정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맘때 챙겨야 되는 자동차세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갱신 그리고 임시운전자 특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한 분의 질문만 좀 살펴볼게요. 2775님께서 작년에 눈이 많이 내린 날 시골 어머니 댁에 갔다가 갑자기 차가 서버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로 위기를 넘겼고요. 무사히 어머님 댁에 갈 수가 있었는데 평소에 긴급 출동 서비스 중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아두면 위급 상황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철에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보험사마다 서비스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동키 여러분들이 저는 첫 번째로 해두셨으면 좋겠는 게 자동차 보험사 연락처를 좀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요즘에 스마트폰에는 옛날처럼 단축번호로 쓰진 않지만 그래도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단축번호 뭐 2번이나 3번쯤에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출동 서비스는 보험사마다 요즘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견인 서비스, 주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라든지 타이어 점검 등 어느 정도 좀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필수적으로 꼭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바로 긴급 견인 확대 특약입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눈 오는 날 시골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선 경우에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견인을 해서 수리업체를 방문하게 돼서 이제 수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보통 시골이나 산골에는 출동센터가 읍내나 동네 번화가 쪽에 많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 이동을 하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뭐 산골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주행 거리는 10에서 20km. 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이 10에서 20km를 넘어가면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추가 비용 굉장히 비싸죠. 네, 엄청 비쌉니다. 네. 1km당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지고요. 이게 긴급 견인 확대 특약을 가입을 해서 이 거리를 최대 50에서 60km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뭐 조금 멀어져도 추가 비용 없이 견인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확대 특약으로 가입을 좀 해뒀으면 좋겠다 싶은 건 긴급 견인 확대 네, 특약이라는 맞습니다. 거.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김인숙님 질문. 자, 요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1년 갱신 자동차 보험인데요. 계속해서 같은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특약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은 국내에 있는 13개 손해보험 업계를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저렴한 회사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13곳을 다 들어가서 내가 내 정보를 다 친 다음에 이번에 보험금을 조회해 보라는 건가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네, 한정우 전문가에게 예,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감사히 상담을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딸이 면허 시험 준비 중이라 관심이 가네요라고 하신 분도 있으신데 아이들이 이제 운전을 막 시작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5510님 그리고 이향임님 비슷한 질문입니다. 아이가 면허를 따서 제 차를 운전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따로 아이들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남성 자녀의 경우에는 뭐 군대에서 혹시나 운전병으로 생활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경력 인정을 뭐 받을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가 비싼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엄마랑 같이 혹은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가족 한정 특약에서 조금 경력을 인정을 받다가 나중에 뭐 만 30세 정도라든지 만 28살 정도가 되면은 보험료가 이제 그 전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본인의 차량을 구매해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것도 아닌데 경력이 인정돼요? 네, 가족 한정 범위에 경력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주분 포함해서 차주분 제외하고 2명을 더 경력 지정자라는 걸로 설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린 자녀들한테는 운전자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 왜 자꾸 헷갈리죠?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게 큰 폭으로 뭐 경력이 인정되어서 이 친구의 소유로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뭐 1년에 막 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10% 20%씩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뭐 그 경력을 뭐 3년 최대 3년까지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라도 할인 받으셔서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유혜영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남편이 일주일 중에 주말만 운전을 하고 평일엔 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몇 킬로를 운행했는지 킬로수로 돈을 내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요. 에코특약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는 설계사분이 그 보험은 보험료는 싼데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 보험사가 특정 보험사가 어딘지는 알 거는 같은데요. 네. 이게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를 비교하실 때 1년 단위로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365만 원을 낸다. 그러면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내가 1년에 100만 원을 내면은 그걸 365로 나누면은 이제 하루에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 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걸 6개월로 줄여버리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싸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하루에
계산하는 일할 계산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할 수 없고 차라리 1년짜리를 가입을 하시고 말씀하셨던 주행거리 특약이 좀 확대돼 있는 보험사를 이용을 해서 네. 할인을 뭐 30% 40%씩 많이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보험사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다른가요? 그 손해율을 계산하는 법은 똑같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차량이 A 보험사의 특정 차량이 사고가 많고 그리고 B사의 특정 차량이 사고가 적다면 이 보험사의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굳이 나한테 많이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타고 있는 차 종과도 연관이 네, 있는 거군요.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하겠거니 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갱신만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자동차세 내년부터 연납으로 납부하여 공제받자. 네, 둘째. 운전하는 차에 내가 운전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운전하자. 네, 자,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